마음공부 제22강 마음 나누기 5번째 시간, 지금 마음 나누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마음을 여는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마음, 또 닫혀있는 거, 닫혀있는 문을 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똑똑하고 노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한테 말을 걸어갈 때 상대가 말을 하게끔 그렇게 해가는 거,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나오게 될 때 서로 주고받고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의사타진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 이렇게 상대 마음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이제 질문의 형태로 이게 나오게 되죠. 똑똑 두들기는 그런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말로 내가 상대하고 마음을 나눌 그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럴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쌍방통행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내 알고 싶은 것만 묻고 상대방을 취조하듯이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활한 대화가 잘 안 될 거라는 거는 아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하는 요령, 어떤 질문이 좋으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속에 급해서 뭔가 상대한테 막 쏟아붓고자 할 때, 그때도 가끔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 부릴 거야? 하는 식으로. 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막 감정이 섞인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정말 상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뭔가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쌍방통행을 열어가는 그런 질문법. 이 질문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질문이 열려있는 질문이냐 닫힌 질문이냐 개방 질문이냐 폐쇄 질문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열려있는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은 내 기분이 어떻지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폐쇄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너 지금 화났지? 너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그래 또는 아니 또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닫혀 있는 이게 이제 폐쇄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더 좋을지는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할 때 막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그러면 막 쏟아붓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공세식으로. 너 그렇게 언제까지 말 안 들을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막 해버리게 되면 이 듣는 쪽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에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뭘 알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 공세 같은 거 막 들어올 때 말이죠. 그러니까 복합 질문, 막 여러 가지가 섞인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합 질문이 아니라 이제 단일 질문. 그러니까 한 번에 무엇을 묻는 것인지 내가 뭘 대답해야 될지를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강의 듣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막 하는데 이게 자기 주장인지 질문인지 애매한 경우 많죠. 아주 아리까리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알고 싶다면은 내가 묻고자 하는 그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단일 질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복합 질문이 아니라 단일 질문. 그 다음에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일단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질문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간접 질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질문의 방식. 직접 질문이 아닌 직접 질문은 대답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이 상대가 부담을 안 느끼도록 간접 질문의 형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참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써보면 느낌표나 마침표로 끝나는 거지 물음표로 안 끝나죠. 그러니까 형태는 그냥 서술문이나 감상문처럼 읽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이제 질문인 거죠. 이런 질문들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추궁한 듯이 캐묻는 왜 이렇게 묻는 자꾸 그 어떤 인과관계를 자꾸 캐묻듯이 취조식으로 묻는 왜 질문 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 좋습니다. 왜 이랬어? 보다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식의 질문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법은 상대가 듣고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면서 또 부담은 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간접 질문, 그리고 무엇을 묻는지 뚜렷한 단일 질문, 그리고 왜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어떻게 라고 그 과정을 묻는 과정 중심의 질문 같은 것들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다고 끄덕이기도 하면서 왜 경청, 반영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전달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 속에서 뭘 느꼈고 그걸 느낀 이유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들을 때는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알아서 듣고 그리고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 이런 걸 명심하면서 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서로 오해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도 명심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질문을 우선 제대로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경청을 하면서 거기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내 의사를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 나누기의 일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내가 속이 급해서 또는 상대가 막 흥분해 있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만 얘기하고 그러는 것도 좀 곤란하거든요. 이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 감정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청법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질문법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해가면서 그렇게 들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 나누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한 가지 테마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을 내가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나누기까지 이렇게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지 마음 사용법이라 그럴까요? 마음을 쓰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마음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